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제가 최근에 산 책이랑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오늘은 최근에 산 음악 CD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사서 바로 읽은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성경 이야기 같은 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살로메가 자기 아버지인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왕이 만족해서 살로메한테 보답으로 뭘 바라냐 그럴 때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런 게 성경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스카 와일드가 각색을 해서 희곡으로 만든 건데요. 원래 제가 처음에 이 살로메라는 희곡을 알게 된 거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로메가 있어요. 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각색을 해서 만든 오페라인데, 그 오페라에서 맨 마지막에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죽은 세례 요한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나는 당신의 입에 키스를 했어요, 요한. 이런 마지막에 아리아가 있거든요. 그 아리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를 꼭 읽고 싶었는데, 그때는 살로메가 번역이 된 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었는데, 최근에 지만지에서 살로메 번역이 나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요. 지만지 희곡은 이렇게 분홍색 종이 표지가 특징적이죠. 이거 오염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지만지의 디자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책을 보면 멀리서도 딱 지만지 희곡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오브리 비어즐리의 그림 사파가 들어있어요. 이 사파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또 맨 앞에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공연됐을 당시에 그 알렉산드라 엑스테르라는 작가가 만든 코스튬 디자인 그림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아방가르드 특유, 러시아 아방가르드 특유의 그런 그림체인데, 제가 이런 그림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도 실려 있어서 굉장히 만족했고, 무엇보다도 진짜 재밌습니다. 추천드려요. 살로메 음악만 들어도 좋으시고, 워낙 희곡이기 때문에 분량이 짧아서 희곡 살로메를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를 틈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사서 읽은 책인데요. 바로 창작형 인간의 하루입니다. 창작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서점에서 발견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사서 읽었어요. 인터뷰라서 빠르게 술술 읽을 수 있었고, 워낙 유명한 분들이 다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의 인터뷰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 좋았습니다. 벌새 영화도 너무너무 잘 봤는데, 그리고 김보라 감독님의 이것도 재밌었고, 또 이은규 PD님, KBS 시사교양국 그쪽의 PD님이라고 해서 다큐 인사이드, 모던 코리아 이런 쪽에 제작을 하신 PD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 중에 KBS는 워낙 공영 방송이니까 아카이브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에 아카이브를 헤매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준비 기간 동안에. 그래서 KBS는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카이브만 쳐다보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직장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또 아카이빙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기록에 집착하는 것도 있고, 남이 기록한 걸 보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재밌게 와닿았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거는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출발점이라는 책입니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대담이나 인터뷰, 미야자키 하야오 강연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말이 나왔던 거를 엮어서 만든 책이에요. 이거 사실 종이책으로는 절판이겠나 품절이겠나 지금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도서관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데 워낙 두꺼운 책이라서 지난번에 한번 도서관에서 드렸는데 읽다가
반납 기한이 연장까지 했는데 끝까지 다 읽지 못해서 아쉽게도 반납을 하고 이번에 다시 대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고로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5만 원대에 팔더라고요. 정가가 5만 원은 아니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데 또 최근에 이 정도 두께의 전문적인 서적이 막 5만 원 하는 걸 막 제가 몇 권씩 사는 걸 보면서 그냥 이것도 중고 5만 원이라도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알라딘에서 북펀드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책으로 받은 문을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것도 워낙 좋은 책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책이 더 좋아서 이 출발점이랑 그 다음에 1996년 이후를 다룬 전환점도 있거든요. 이 출발점이랑 전환점 세트를 제발 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제발 복간해주세요. 당장 살게요. 당장. 이게 전자책도 있는데 워낙 책이 두껍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종이책으로 틈틈이 넘겨보는 게 더 편하고 좋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너무 와닿는 내용이 많아요. 좀 요즘에 사는 게 힘든데 미야자키 하야오 글을 보면은 그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이라서 10월 25일에 개봉을 한다고 오늘 SNS에서 떠서 너무 기쁜데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출발점 지금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최대한 추석 연휴 동안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브리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산 지브리 CD를 샀어요. OST를. 이거 살 생각을 못하다가 제가 요즘에 낙이 지브리 굿즈 택배깡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낙인데 거기서 이런 게 나와서 샀는데 이렇게 3가지 샀습니다. 제가 지브리에서 좋아하는 3대장. 첫 번째는 모노노케 히메. 이거는 1위예요. 모노노케 히메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브리에서.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면. 이것도 너무 좋아해요. 약간 모노노케 히메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화죠. 귀를 기울이면 고등학교 때 보고 새벽에 너무 가슴이 뛰어서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 마루미 나리에티. 마루미 나리에티는 3번째로 좋아하는 지브리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쇼우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문화 캐릭터 중에서 병약한 폐병남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쇼우는 심장병 걸린 아이긴 하지만 그런 아픈 사람 특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애니메이션에서 잘 표현을 해주어서 그리고 되게 쇼우 천천히 움직이고 그런 것도 아플 때 사람 천천히 움직이고 그런 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쇼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저는 지브리 선호 영화 1위인 모노노케 히메의 아시타카를 제일 좋아하지만 그래서 안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발매 특전으로 스티커가 다 하나씩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노노케 히메는 이런 스티커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CD를 사는 이유는 이 부클릿 때문이죠. 그래서 부클릿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랑 그 다음에 가사 때문에 삽니다. 저는 한글 번역까지 있어서 정말 좋네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좋아하는 귀를 기울이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스티커가 이거예요. 스티커 크죠? 그 다음에 부클릿. 이 장면 제일 좋아합니다. 옛날에 첼로를 배운 적이 있어서 이 비올라 다감바 너무 좋아하고 니시시로 할아버지가 윙크할 때가 참 좋습니다. 이거 귀를 기울이면 좋아해서 원작 만화도 전자책으로 사서 읽고 그랬습니다. 컨트리버드도 참 좋은 노래죠. 귀를 기울이면 도서관이 좀 중요한 장소로 나와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도서관 약간 남산 도서관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곡선으로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남산도서관 추천드립니다. 날 맑을 때 가셔도 좋고 비 오는 날에 가셔도 바로 창 옆에 크게 남산이 보이거든요. 남산에서 안개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루미 나리에티가 얘는 약간 여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지만 마루미 나리에티 이 OST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왜 쇼우가 없을까요? 쇼우가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루미 나리에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오늘 따끈따끈하게 사서 도착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라우루스라는 책입니다. 예부겐이 보들라스킨 장편소설. 제가 알라딘에서 러시아 문학 분야의 신간 나오면 신간 알람을 신청해 놨거든요. 근데 그 알람이 울려서 보니까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승주연 번역가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유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마, 그걸 번역하신 분인데 그 분 번역도 좋아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샀고요. 이게 러시아의 성자전 그런 이야기라고 광고에서 봤는데 제가 성자전을 좋아하거든요. 성자전이 그 성자가 현실 세계 속에서 갖은 고난을 겪고 성자가 되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이잖아요. 근데 그런 교훈도 그렇지만 저는 그 현실 속에서 성자가 갖은 고난을 겪는 그 장면을, 그 과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러시아 현대희곡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류드밀라 라즈모프스카야의 지브로라는 희곡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어린아이가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늙은 수도사가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그래서 수도사는 처음에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고통을 겪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희곡 속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엄청난 어린아이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고통을 겪고 그제서야 다시 이 늙은 수도사님이 너를 받아주실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받아주실 거야. 왜 지금은 받아주실까? 그러니까 내게 죄가 있거든. 내가 울면서 평생을 가슴 아파할,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수도사가 무슨 수도사겠니? 그러면서 수도사가 현실 세계와 단절을 해서 성직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그 아픔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성자전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성자전처럼 옛날 형식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원형이 들어가 있다고 또 생각해가지고 그런 성자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자전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해서 과연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래 보기로 읽었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제가 사고 읽은 책들을,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되었는데 추석 연휴 이번에 많이 길죠.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작업을 해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